21년 3월, 나는 전세 계약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다. 당시 유튜브를 찾아가며 이른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다행히 등기부등본이 너무나 깨끗한 집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일사천리로 계약을 마쳤다. 그렇게 23년 3월 1회 계약 연장을 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다. 그리고 올해 1월 다시 계약 종료 시기가 다가와 나는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려고 연락을 시도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며칠이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이게 웬일인가. 집 가격만큼이나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큰일이지 싶었다. 이게 뉴스에서나 보던 전세 사기인가 싶었다. 빨리 뛰기 시작하는 심장을 억누르며 주변에 자문을 구하러 다녔다. 그나마 나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보니 불안한 마음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만약 임대인이 빚을 갚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건데 제때 상환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가? 이런 온갖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서 불면증에까지 시달렸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우여곡절 끝에 임대인과 통화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나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의사가 확실했으며 그를 위해 집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거였다. 다행히 임대인이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려는 것은 아니었고 그저 가세가 기울어져 사고가 일어난 상황 같았다. 나는 임대인의 말을 믿기로 하면서도 추후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그런데 가압류 걸린 집을 매각할 수 있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던 와중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더니 정말로 집이 매각되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새로운 임대인은 이전에 가압류를 걸었던 사람으로 보였다. 그렇게 그의 연락처를 받아 통화를 했다. 다행히 새로운 임대인은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 다만 집을 전세가 아닌 연세로 내놓을 거라고 했다. 나는 안도하면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남은 계약 기간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제주도에서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은 5일장 신문이다. 5일장 신문에는 매물이 가장 많은데 매매를 비롯해서 전세, 연세, 월세, 지역을 막론하고 다양한 부동산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그 다음으로 당근이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제주도에는 연세 방식의 부동산 임대가 활발하다. 1년치 월세를 한 번에 내고 보통 한두 달치 월세를 깎아주는 것으로 보증금이 특히 낮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번에 전세 방식에 대한 상당한 회의감이 들어 연세로 집을 구하기로 했다. 다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연세는 조금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알아보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집을 보러 다녔다. 20개가 넘는 매물들을 보면서 새삼 우리나라 집들이 다 비슷한 구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도 마음에 드는 집은 없었다. 그렇게 좌절하던 와중에 당근에서 정말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물론 사진뿐이었지만 사진만으로도 내 취향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렇게 급히 집을 보러 갔고 예상대로 마음에 쏙 들어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다. 그제야 가슴속에 뭔가 응어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사라졌다. 이젠 진짜 걱정할 일들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마 저번 영상에서 연초에 시작이 정말로 안 좋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대로 액땜을 했다고 생각해야겠다. 정말로 긴 2달이었다.